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1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그 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기본 설정되어 있는 함초록 바탕, 10포인트, 검정색, 줄 간격이 16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정확한 색상 지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용지의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아래 머리말 꼬릿말은 10입니다. 삽입하는 그림의 경우에는 문서에 포함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문서에 포함돼서 저장이 될 거예요. 전체 3페이지를 작성하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1,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3, 4번, 세 번째 페이지는 문제 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도형과 그림들을 집어넣는 문제인데요. 개체들을 옮기기 위해서 혹시라도 개체 묶기를 했을 때는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묶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0점 처리된다라고 했으니까 꼭 개체 묶기를 하는 경우에는 풀어주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용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설정할 때에 쪽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라고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편집 용지 대화창이 뜰 거고요. A4 용지이고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 불만 없습니다. 다만 용지의 여백이 다르니까요.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은 10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이에요. 값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위치를 보시고 값을 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값이 입력됐다면 설정하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여백이 좁아진 게 보이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 1번과 2번이 있어야 되니까 번호를 미리 매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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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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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확보하시고요. 컨트롤 엔터 치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3, 4번이죠. 3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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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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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올게요. 1번 문제를 풀도록 할 텐데요. 1번의 경우에는 스타일을 만드는 문제이고요. 데이터를 일단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쪼로로 블럭 잡으셔서 스타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하도록 하죠. 이 끝나고 나면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쪼로로 블럭 잡았고요. 블럭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스타일 단추 누르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거 말고 추가할 거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스타일의 이름 넣을 수 있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영문 이름 아닙니다.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바로 입원해 보시게 되면 문단 모양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 누르고 들어갈게요. 문단 모양을 누르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왼쪽에 대한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은 10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값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설정. 이번엔 글자 모양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역시 대화창이 뜰 거고요.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크기와 장평, 자간은 똑같으니까 숫자 값들을 먼저 맞춰주도록 할게요.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 자간에 대해서 5라고 숫자 값들을 먼저 맞춰줄게요. 언어에 대해서 한글이라고 선택하시면 기본 함초론 바탕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볼륨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영문에 대해서는 도둠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하게 되면 스타일의 이름,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다 지정했습니다. 없던 걸 만들어주는 거니까 추가, 내가 블록 잡았던 아이들을 그대로 설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이 패키징과 공급으로 끝나는 게 확인이 되시죠? 1번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니까요. 표에서는 절대로 오타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할게요. 2번 밑에다가 커서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셔야 되겠죠. 줄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5줄.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 그대로 만들기 하게 되면 표가 만들어지죠. 입력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오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네요. 도둠의 10이라고 했으니까 글자를 몽땅 다 블럭 잡아주세요. 글꼴, 도둠, 크기는 10 기본값입니다. 정렬이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이라고 했네요. 일단 몽땅 다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숫자들만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셀에 대해서 면의 색깔은 노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지는 흑백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 색깔이 들어있구나 정도만 파악이 되실 거예요. 색깔이 노랗게 보이진 않지만 색깔 들어있는 부분만 요만큼이라고 선택하시고요. 표에서 색깔 집어넣는 거 윗동네에 보시게 되면 표에 대한 옵션들 쭉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워낙 자주 쓰는 거니까 컬러 C라고 단축키로 가시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C 눌러주시게 되면 채우기 색깔, 면의 색깔을 고르실 수 있을 거고요. 노랑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설정하시게 되면 색상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한글에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그리고 캡션 기능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빈칸 요만큼 보이는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계산은 요만큼만 하도록 할게요. 범위를 쪼로록 잡아 주시고 답을 여기다 낼 거니까요. 그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블록 잡은 거 계산해라 라고 하는 블록 계산식 보입니다. 합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블록 합계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캡션이라고 하는 건 표의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캡션 달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개체의 주변에다가 갖다 대시면 이렇게 개체 선택 화살표가 뜨는 거 확인되시나요? 클릭하시게 되면 덩어리로 표를 선택했다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캡션을 넣으실 수 있어요. 캡션 넣기라고 하면 표 1이라고 자동으로 번호가 붙죠. 이 친구는 쪼로록 블럭 잡아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로 바꿔주세요. 국제물류산업대전. 바로 1번에 보시면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글꼴이 도둠 10이라고 되어 있죠. 글꼴 잊지 마시고 맞춰주셔야 합니다. 결과물처럼 글꼴 맞췄고 위치 오른쪽 정렬해 줬는데 표의 위쪽에 이렇게 얹어져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옵션 막대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럴 땐 다시 표에게 직접 부탁을 하시면 되겠죠. 테두리에 갖다 대시면 개체 선택 화살표 뜹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표가 선택됐다라고 보일 텐데요.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의 속성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여백 캡션 보이시죠? 캡션의 위치가 아래로 잡혀 있는 거 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설정. 나머지 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바깥쪽에 두 줄로, 제목 부분도 두 줄로, 그리고 끝자락에는 대각선으로 선이 처리가 되어 있죠.
몽땅 다 블록을 잡으셔서 선의 경우에도 위쪽에 있는 걸로 일일이 찍어 주셔도 되겠지만 그냥 라인 L이라고 단축키를 쓰시게 되면 대화창에서 바로 지정이 가능해요. 선의 종류는 두 줄짜리로 바깥쪽이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깥쪽만 두 줄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블록을 잡으시고 라인 L 두 줄짜리를 할 거예요. 라고 이번엔 아래쪽만 추가가 되면 되겠네요. 다시 왼쪽에 있는 제목들 라인 L 두 줄짜리를 오른쪽에서만 마지막으로 오른쪽 구석에 있는 이 친구도 클릭하셔서 라인 L 대각선 넣어줄 겁니다. 설정해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표가 끝났네요.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의 데이터는 어쩌고저쩌고라고 되어 있는 건 요 색깔이 들어있는 요만큼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블록을 쪼로록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안에 있죠. 차트를 넣을 겁니다.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로막 대형에 묶은 세로막 대형을 골라주시면 만들어질 거고요. 데이터는 이미 저희가 작성했기 때문에 편집창은 닫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위쪽으로 올라앉았네요. 질질질 끌고 아래쪽으로 내려줄 거고요. 크기도 좀 작아 보이니까 조절점 드래그 하셔서 얼추 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표에 대해서 제목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도구가 뜰 거예요. 이렇게 차트 도구 떠 있는 상태에서 구성을 추가하겠다. 차트의 제목을 위쪽에다가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넣죠. 글꼴에 대해서 굴림에 진하게 12라고 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 굴림 진하게 크기는 12 채우는 색상과 테두리에 대해서 그림자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건 그 대화창에서는 불가능하네요. 제목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 제목의 속성이 뜰 거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개체 속성의 대화창이 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좁혀놓은 상태라서 개체 속성 창을 계속 띄워놓기는 곤란하지만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쓰니까 이 친구는 그냥 열려 있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때그때 열었다 닫았다 할게요. 채우는 거 흰색으로 채워줘야 되겠고요. 테두리에 대해선 색깔이 언급이 없지만 까맣게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넣어줄 겁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했으니까 방향 잘 보시고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제목 이외에 글꼴의 경우에는 굴림의 보통의 10입니다 라고 했어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 글자의 모양을 편집할 수 있을 거예요. 숙제목과 법례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 형태 보고 맞춰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에는 축제목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법례 선들이 보이고 있죠. 있는 거의 경우에는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속성을 지정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축 제목의 경우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건 구성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축 제목, 세로로 서 있는 세로축에 대해서 다만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가로로 돌려줘야 되겠군요. 얘도 오른쪽 버튼 축 제목의 속성 가게 되면 그 상자의 방향을 가로로 맞춰줄 수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0에서 15까지만 보여야 되는데 저는 20까지 보이고 있네요. 이 친구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클릭하셔서 축의 속성 최소값의 경우에는 0이지만 최대값은 15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지나가는 선들도 눈에 거슬리네요. 요 친구들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선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삭제 누르시게 되면 눈금선도 지워져서 결과물과 똑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직 편집기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1번, 2번 주어져 있고요. 40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당 20점인가 봅니다. 이 친구들은 애석하게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없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주셔야 해요. 1번과 2번을 저는 위아래로 나눠 놓도록 할게요. 섞이지 않도록 1번, 2번 이렇게 줄게요. 1번 옆에다 커서 두시고요. 위쪽에 입력해서 소식을 넣겠다. 소식 편집기. 대화창이 뜨면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문자 Q 이퀄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는 리미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 찾으시면 되겠죠. 방향키 눌러가면서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위치 정확히 보시고 데이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분수, 아래 첨자, 위 첨자, 그냥 글자 잘 구분하셔서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오타가 없는지 쭉 확인하시고요. 다 됐으면 대화창의 끝자락에 이렇게 문단속하는 아이콘 보이시죠? 넣기 단추 눌러서 나오게 되면 완성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타를 찾게 됐다면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수직 편집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2번도 입력해서 수식 넣겠다. 수식 편집기였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그리기 도구 이용해서 도형과 그림을 넣는 문제입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서 면의 색깔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없으면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면 된다 라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흑백으로 받아보실 거기 때문에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색깔이 들어있구나, 서로 농도가 다른 거 보니까 다른 색깔인가 보다, 이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친구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의 끝자락 화살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에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강 만들어 주시고요. 개체를 선택하고 있으면 윗동네에서 이렇게 크기라든지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냥 개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바로 뜰 거예요. 여기에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30에 145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텐데 이동하다가 드래그를 하면서 혹시라도 크기를 조정할지도 모르니까 크기를 고정시켜 놓는 게 좋겠네요. 크기에 대해서만 언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고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선은 둥글둥글하게 채우는 색깔은 면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있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그 상자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니까 가로 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대강 만들어 줄 거고요. 역시 개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부터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120에 17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크기 고정할게요. 모서리가 완전히 둥글게 되어 있군요. 선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완전히 반원으로 할래요 라고 알아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에 대해서 면의 색깔 파랑이라고 했으니까 채우는 색깔 파랑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뚝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나와줘야 되겠죠. 글자 입력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도 글꼴과 크기, 색깔,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글자가 또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크기 지정되어 있네요. 글자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대각 만들어주고 개체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뜨면 기본부터 맞춰주면 됩니다. 크기를 지정하세요. 55에 50 고정하겠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색깔이 있어 보이니까 아무 색깔이나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위에 그림이 얹어져 있죠.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설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력에 그림, 대화창이 뜨면 시험장에서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픽처 들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 로고 1번이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열어주시면 될 거고요. 십자가가 쫓아다닐 텐데 바로 도형에다가 얹지 마시고요. 바깥쪽에다가 일단 대강 만들어 주시면 도형 밑에 이렇게 깔리는 게 보이시죠? 이 친구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우도록 할게요. 그림에 대해서도 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에 30짜리 크기는 고정시켜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림에 대해서 효과도 지정이 되어 있죠. 회색조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거대로 하게 되면 모양과 색깔은 맞춰졌는데 여전히 도형 밑에 깔리네요. 그래서 저희는 개체 속성 띄웠을 때 기본에 보시면 크기를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본문과에 배치해서 나비 4마리 보이시죠? 이 중에서 제일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글보다도 앞으로 나오는 3번째 나비를 선택하시게 되면 도형을 뚫고 앞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맵시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글맵시 크기에 대해서 글꼴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요. 크기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없네요. 색깔에 대한 언급도 여기서는 작업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오도록 하죠. 글맵시 모양이 갈매기 수장형이라고 하는 친구로 글자의 모양은 도둠이라는 친구로 찾아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지시사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적용하고 왔는데 도형 밑에 깔리는 거 이게 앞으로 나오길 원하죠. 그리고 크기나 색깔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 뜰 거고요. 크기는 여기서 맞춰줄 수 있네요. 50에 35 크기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역시 이렇게 도형 밑에 깔리는 건 앞으로 나와라 나비 이 친구를 선택하시면 글보다도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에 빨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똑 떨어지게 빨강이라고 선택하시고 나오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은 한 세트 잘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해서 글씨 쓰시면 되겠네요. 직사각형 2가지 중에서 글씨가 들어있는 아이와 글씨가 안 들어있는 아이, 글씨 안 들어있는 아이가 먼저 깔려있고 그 위에 글씨 들어있는 아이를 얹었군요. 글씨가 없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그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띄우시고요. 기본부터 갑니다.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죠. 12에 15라고 크기를 고정시켜 줄 거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하얀색이 아닌 색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채우는 색깔은 아무 색이나 지정을 하면 되겠고 선에 대해서는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깎여 있죠. 선은 사각형의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바꿔서 제작하도록 하죠. 이번엔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이요.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 역시 도형을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 뜰 거고요. 기본부터 맞춰 줄 거예요. 크기에 대해서 15에 13이라고 선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모서리가 살짝 꿍 깎여 있으니까 여기도 둥근 모양.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네요. 이미 채우기는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 안에 글씨가 들어간다면 그 글자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글자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타이핑은 하지 않겠습니다. 타이핑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글씨를 다 또 지우고 새로 써야 되니까요. 아무 글자 없는 상태에서 글꼴은 궁서의 20, 가운데 정렬.
그럼 커서가 가운데에서 커다랗게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그 상자 오른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죠. 요 그 상자의 경우에는 크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선의 종류와 면의 색깔이 없어요라는 거, 글자의 모양은 어떻다라고 지시사항 나와 있는 거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워 주시고요.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겠고요. 선에 대해서 종류가 점선입니다. 안쪽에 채우는 색깔이 없어야 뒤쪽에 있는 색깔이 비쳐 보이겠죠? 채우는 색은 없어요라고. 요 안에 글씨를 쓴다면 이렇게 왼쪽에 조그맣게 깜빡거리고 있는데요. 그 글자의 모양만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모양 굴림의 18,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3개의 도형을 만들었고요. 이 친구들을 동시에 선택해서 복사하면 됩니다. 개체를 여러 개 동시에 복사할 때 한 친구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됐다라는 게 보이시죠?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들을 더하면 이렇게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복사를 할 때도 역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되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색깔은 서로 달라 보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채우는 색상 다르게 지정. 반복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바꿔주세요. 글씨 쓰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지시사항 중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문서 작성 평가 3번 문제에서 나와 있던 책갈피에다가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3번째 페이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3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책갈피로 연결된 곳을 하이퍼링크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페이지는 데이터를 열심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목이 있고 그 아래쪽에 내용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이사이에 뚝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들은 엔터키를 2번씩 누르셔서 사이를 널찍하게 떼어주시면 좋겠네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니 위쪽에서부터 쭉 문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머릿말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요. 요 앞쪽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머릿말은 쪽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머릿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위에다 넣을 거고요. 특별한 모양은 없죠. 미래, 물류, 기술. 글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굴림의 10, 오른쪽 정렬. 작업이 끝났으면 머릿말 작업에서 나가도록 할게요. 닫기. 혹시라도 오타가 났다 싶으시면 다시 더블 클릭하면 머릿말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목에 대해서 글꼴 지정된 대로 도둠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죠. 책갈피를 꽂아라 이 위치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어주시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책갈피
책갈피의 이름도 지시가 되어 있죠. 물류. 넣기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넣는지 헷갈린다 싶으시면 보기에서 조판부호를 한번 켜보세요. 그럼 머릿말도 넣었었고 책갈피도 넣었어요 라고 보이게 될 겁니다. 조판부호는 끄도록 하죠. 덧말넣기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글자 위에다가 얹어져 있는 조그만 글자를 덧말이라고 해요. 요만큼의 글자에다가 입력에 덧말을 넣을 테다 라고 하면 다시 요 글자를 쓸 필요가 없죠. 덧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새겨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넣기 하시게 되면 제목이 완성됐죠.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해서 맨 앞쪽에다가 장식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주시고요. 서식에 가시게 되면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글꼴과 면의 색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글꼴, 궁서, 면의 색깔, 노랑 맞춰주면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첫 글자만 커다랗게 장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고요. 그림에 대해서 그림 4번을 가져오세요 라고 했는데 4번에 보면 여러 개의 그림이 같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내야 되겠군요. 그림 4번입니다 라고 했고요. 문서에 포함되도록 기본 옵션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열기, 십자가 쫓아다니면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그려주시고요. 그림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에 대한 도구가 떠 있을 거예요.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테두리가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를 드래그 하셔서 악수하고 있는 손 요만큼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 아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의 크기 맞춰주면 되겠죠. 40에 40짜리라고 했으니 그 크기는 바뀌면 안 되겠네요. 고정을 시켜줄 거고요. 바깥쪽에 여백이 있다. 왼쪽에 2mm만큼 떨어뜨려서 글씨하고 붙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백을 줄 건데 왼쪽만 2mm만큼 줄 거예요.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에 한자로 바꾸는 문제가 꼭 두 개가 있으니까요. 블럭을 잘 잡으셔서 한자 키 바꿔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전환 글자 블럭 잡으셔서 키보드에 한자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전환해서 한자가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출력한 거 보시고 이 친구구나 라고 정확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한글과 한자 같이 나란히 있는 입력 형식을 고르고 바꾸면 되겠죠? 국내 화주의 화주도 역시 한자로 바꿀 겁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가 봅니다. 각주 넣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다 커서 넣어주시고요. 입력에서 각주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화면이 아래로 훅 하고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타이핑하도록 하죠. 각주에 대해서 구분선 5cm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값이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질할 필요가 없지만 번호의 모양이 동그라미 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가로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 번호의 모양을 바꿔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가라고 찾아주세요. 각주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면 역시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특수기호 넣는 거 키보드에 없는 경우에는 입력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문자표 찾아주시면 되겠죠.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 누르시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거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걸 고르실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면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다시 한번 눌러서 표를 띄워주세요. 거기에서 한글 문자표의 전각기호 일반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크로바 모양
선택을 해서 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방금 썼던 건 굳이 또 문자표를 띄우지 않고 당구장 표시를 누르면 바로 들어가요. 글자의 모양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궁서의 18. 다만 요만큼만 글자의 색깔이 하얗고 음영의 색깔이 빨개요 라고 되어 있군요.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의 색깔은 지정할 수 있지만 음영의 색깔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대화창을 따로 띄우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글자의 색깔 하얀색이고요. 음영의 색깔 빨강입니다. 라고 설정된 거 보이시죠? 글자 모양 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할게요. 요만큼도 역시 글꼴은 궁서의 18. 밑줄은 요만큼만 쳐져 있죠. 쪼로록 블럭을 따로 잡으셔서 밑줄. 그리고 강조점이 부분 찍혀 있네요. 강조점의 경우에는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대화창 띄우고요. 기본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강조점이 없어요. 확장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강조점 모양을 위에다가 지렁이 꾸불렁거리는 아이 얹어줄 테다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콜드 체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글자 모양 확장해서 강조점을 꾸불렁.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하는 요 문제에서는 가, 동글라미 1, 2라고 하는 아이들을 손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요 친구들은 쪼로록 블록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글 머리표 문단 번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친구를 불러내도록 할 거고요. 가, 점 찍혀 있는 걸로 찾아보니 똑같은 아이가 없네요. 가장 비슷한 건 가에 반가로 들어있는 거 요 친구가 가장 비슷하군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정의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1수준이라고 해서 꺽쇠 1 그리고 뒤에 반가로가 걸려 있어요 라는 건데 우리는 반가로가 아니라 점을 찍어 줄 거니까 여기에서 반가로를 지울 거예요. 그리고 점을 찍어 주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가 뒤에 점 찍힌 걸 확인할 수 있네요. 1수준에 대해서는 2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를 값을 주고 정렬하는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비는 20, 정렬은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 한 발짝 안쪽으로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이 수준에 대해서도 라고 이 수준을 선택하시고요. 이 수준에서는 반가로가 필요가 없으니까 가로를 지워줄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1, 2, 3이라고 번호의 모양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모양은 일단 만들어졌는데 위치값 이 수준은 3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 여기에서 30만큼 오른쪽으로 정렬. 그러면 두 발짝 물러난 거 보이시나요? 1수준과 2수준에 대해서 설정이 끝났으면 이대로 설정해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1수준으로 지정이 됐는데 첫 번째 친구의 자식이 둘이죠. 두 번째 친구의 자식도 둘입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두 개는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가장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수준을 늘려주거나 줄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수준을 자식 수준으로 감소시키시게 되면 이렇게 두 발짝 물러나는 거 보이시죠? 주체와 후원도 두 발짝 물러날 수 있도록 한 수준 감소.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1수준, 2수준 지정을 해줬는데 줄 간격을 180으로 수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기본적인 줄 간격은 160인데 얘네들만이라고 갈매기 표시되어 있는 요만큼만 따로 잡아서 줄의 간격 기본 160으로 되어 있는 거 180으로 바꿔주시면 살짝 더 넓어질 거예요.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블록을 잡을 거고요. 간격을 180이라고 살짝 넓어진 거 보이시죠? 표에 대해서는 2번 문제에서 표 만들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글자의 모양과 선 모양,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죠?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 도둠의 10, 가운데 정렬
선에 대해서는 라인 L 눌러주시면 선 모양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요. 선을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어요라고 설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양쪽이 선이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라인 L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짜리니까 선은 두 줄입니다. 위쪽과 아래쪽 설정 그러면 위아래가 이렇게 두 줄이 되죠? 제목줄 부분 다시 라인 L 누르셔서 여기도 두 줄짜리 아래가 그래요. 색깔에 대해서 제목줄은 컬러니까 C라고 선택하셔서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네요. 시작하는 색깔과 끝나는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흰색과 노란색으로 수평 해줘라. 그럼 색깔 맞춰주면 되겠죠? 수평이라고 가로. 맨 밑에 제목들 수정하겠습니다. 글꼴 도둠의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까지는 그대로 있는 걸 활용하시면 될 텐데요. 장평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네요. 따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대화창을 띄워주시고요. 거기에서 기본에 보시면 우리 장평과 자간 수정할 수 있었죠. 장평에 대해서만 105라고 값을 바꿔서 약간 펑퍼짐하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쪽번호가 있네요. 맨 뒤에다가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쪽 번호를 넣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번호는 오른쪽 구석에 있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다라고 위치 잡아주시고요. 번호의 모양은 로마자네요. 로마자, 대문자. 설정을 하실 때에 줄표가 없으니까 줄표도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잘 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로마자로 쭉 번호가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다만 그 번호는 6번으로 시작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로 시작하십시오. 몇 번으로요? 6번으로요? 라고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 그림이 하이퍼링크 연결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 세 번째 페이지가 아직 작업이 안 돼서 연결 못 했었죠. 이제는 세 번째 페이지 작성이 끝났으니까 요 그림을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다 연결할 거냐면 내 거 한글 문서에다 연결할 거예요. 책갈피 물류라고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요거랑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넣기 하시게 되면 이제 이 친구는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에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오죠.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책갈피 이쪽에다 꽂아놨던 곳으로 뿅 하고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페이지의 번호가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에도 새겨져 있는데 이 친구들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영 눈에 거슬린다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페이지는 안 보이도록 현재 쪽 감춰주세요 라고 쪽 번호 안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설정을 하시면 안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자, 여기까지 2024년 1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찬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